김 박사님, 학계와 산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거쳐서 현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발전 방안 등을 수립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자신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후에 전남대학교에서 강의를 10여 년간 하였으며 또 지역산업발전 연구도 더불어서 하였습니다. 그 후에 산업부와 전남도가 출연하는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한 12년 동안 지역산업발전 연구를 지도하였으며 지금은 전남창조센터에서 지역산업에 기획하는 업무로서 피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그동안 한 15년 동안 지역산업 관련돼서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역산업 발전 연구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도 하였으며 또 그와 같은 성과를 많이 창출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발전을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역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가요? 예, 지역의 특화 분야를 정부에서는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특화 분야가 각 17개 시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식품하고 그다음에 신소재, 또 뭐 조선, 화학 이런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산업에 대한 앞으로 역동성 있게 발전하는 방향을 기획하고 또 국가 예산을 가져오고 또 사업을 벌리고 이런 역할들을 제가 그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남의 특화 산업의 어떤 현재의 수준, 경쟁력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바이오 식품도 그렇게 지금 경쟁력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 분포에서 보면은 바이오 식품 분야가 저희들 기업에서 보면 한 40여 %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큰 기업의 성과 부분에서 보면은 높지는 않지만은 분포 부분에서 그런데 전국에서 일단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그 핵심 있는 분야라면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식품 분야가 그래도 우뚝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바이오 식품의 응용 분야, 다시 말해서 바이오 소재, 또 그다음에 의학 소재 이런 부분으로 다시 이렇게 변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나 인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인프라는 굉장히 전국에서 우뚝입니다. 으뜸인데 사실 바이오 인프라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활용 부분들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 부분도 사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과연 그게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이 더 성과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미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발전 전문가로서 전남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지역산업 발전에서 그동안 터득한 경험에 의하면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전남의 틀에서는 좀 이제는 좀 변화되지 않았나. 특히나 그 부분이 좀 강조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미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간의 경쟁이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 간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오픈 마인드, 또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형태로 해서 자꾸 개방을 하고 또 받아들여서 최고로 만드는 이런 분야 지혜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 공동체 부분이 형성돼서 지역 공동체에서 의견이 수렴되고 그 의견이 결국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환되는 이런 좀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인재 육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지역의 인재는 사실 우리가 학교에다가 장학금만 준다고 해서 인재는 육성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서 그 인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회에 나오면은 지역에서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의 산업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재 육성과 복지 정책하고는 또 밀접하잖아요. 네. 복지 분야는 어떻습니까? 사실 복지 분야는 우리 지금 국가에서 주고는 당연한 사회복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복지 분야는 사실 우리가 남이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지역의 차별성을 부여한다면은 사실 지역의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다 22개 시군은 다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에 보면은 거의 30% 이상이 거의 노인분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 복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시와 연계해서 잘 살 수 있는 환경 복지 쪽에도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복지, 환경 복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고령인들의 사실 겨울에 난방 부분을 우리가 남은 전력을 가지고 제공한다든가 또 환경 복지는
도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자꾸 연계해서 도시 생활권으로 연계되는 부분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환경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매우 좀 취약한 분야입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지금 국가에서 주는 사회복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여름에 그 어떤 전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주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기관리 시스템만 잘 구축한다면은 그 전기관리 시스템에서 소위 말해 요즘에 ESS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만 구축된다면은 넉넉하게 어떤 에너지 복지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자치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한 20여 년 이상 좀 실시가 되어 왔는데요. 어떤 편의 위주의 또 임시 방편적인 또 어떤 인기 영합주의 그 편성하는 사실 지방자치 부분이 많이 실현됐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비행정 전문가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를 튀어서 선출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는 정말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의 의견이 결국은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치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그 자치 발전이 결국은 지역의 발전이 되고 지역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이어준다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지방분권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지금 일컬고 있는데요. 사실 헌법까지 지금 제시하겠다고 현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분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정에 대한 분권 부분입니다. 재정에 대한 분권 부분들을 지금 지역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는데 그 지역 편차가 줄어드는데 무조건 그게 압박적으로 해서 재정까지도 그 분권을 시킨다면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남이 타 시도와 같이 똑같이 규정적으로 발전했다면 모르지만 불규정 상태에서 똑같이 지방에서 그런 분권을 시작되면 중앙과 지방의 차이는 너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만큼은 좀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분권은 시행하되 재정 분야는 좀 예의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방분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금 통계를 좀 최근에 봤더니요. 재정 자립도가 53.4%가 사실 지방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압적으로 시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고향이 곡성이시죠? 곡성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곡성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사실 곡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친환경적이고 또 어떤 교통 발달의 어떤 중심지로서 사통 발달의 어떤 기능도 다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친환경적이라 해서 나오는 농작물이라든가 재배가 다 지금 그 전국에 다 알려지는 지역이 아마 곡성일 겁니다. 뭐 영화에 나온 곡성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곡성이 가장 지금 큰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소득의 절벽입니다. 그야말로 농촌을 좀 따라하는 사람들이 단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곡성도 생산 도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생산 도시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결국은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바꾸는 그런 큰 아마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